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자장맨이 여러분을 꿈나라로 보내드릴 이야기는 최근 10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이야기입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해 있는 규모만 서울의 5배 면적에 해당하는 매우 큰 공원입니다. 이곳은 영화, 사진, 여행 잡지에 늘 소개될 정도의 명소이며 매년 수백만 명이 찾아오는 안전하다고 알려진 숲이지요. 하지만 이 숲에서 지난 10년 동안 최소 27명이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믿을 수 있으시겠나요? 사라진 사람들은 모두 경험 많은 등산객이었습니다. 길은 밝았고 날씨는 좋았고 평탄한 트레일이었습니다. 비명을 들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싸운 흔적도 없었습니다. 떨어진 짐조차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만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들의 GPS는 매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꺼지지 않았고 배터리도 남아 있었고 신호도 정상적으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좌표로 가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그저 멈춰버린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마치 그 국립공원에 새로운 하나의 차원이 생성되어 그곳으로 사람이 빨려 들어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실종 지점들을 모두 지도에 표시했을 때 사람들이 사라진 방향이 모두 한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에 없는 한 곳, 항공사진에서도 흐릿한 그림자로만 보이는 공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공백. 오늘 이야기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반복되는 그 보이지 않는 패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7초의 공백. 2018년 가을, 공기가 맑고 차분한 날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고 있었고 아이들은 웃으며 트레일 근처를 뛰어다녔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하고 안전한 오후였습니다. 2명의 여성도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자주 하이킹을 즐겼고 요세미티는 여러 번 왔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둘은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한 명은 앞으로 몇 발자국 걸어가 산의 윤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뒤에 남은 친구는 물병을 열고 짧게 물을 마셨습니다. 목을 축이고 호흡을 정리하고 다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게 평범했죠. 그리고 단 7초, 정확히 7초가 흘렀습니다. 준비됐어. 대답이 없습니다.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야, 준비됐냐고. 뒤돌아본 그녀는 당장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물병은 땅에 누워 있었습니다.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속도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금 손에서 놓친 물병처럼. 하지만 그 손의 주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뛰어다니며 친구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어디 있어? 대답해. 그러나 숲은 비정상적으로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멈춘 듯했고
새들도 울지 않았고 멀리서 들리던 사람들의 말소리도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숲 전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정적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가장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실종자의 발자국이 딱 3보, 물병 근처에서 3걸음만 찍혀 있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그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땅이 패인 곳도 없습니다. 미끄러진 자국도 없습니다. 발자국이 다른 방향으로 이어진 흔적도 없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증발한 듯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멈춘 GPS. 2016년 여름, 요세미티의 숲은 푸르고 생기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흘렀고 관광객들은 여유롭게 트레일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혼자 하이킹을 나섰습니다. 그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GPS를 켜고 이동 경로를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고 스마트워치를 항상 착용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출발 전 정확한 코스를 알려줬습니다. 그의 모든 기록은 아주 정교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숲에 들어가고 잠시 멈춰서 사진을 찍고 천천히 오르고 또 쉬었다가 걷고 모든 움직임이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오후 2시 37분 그의 GPS가 갑자기 멈춥니다. 트레일에서 42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 숲도 울창하지 않은 곳, 사람들이 자주 쉬는 넓은 공간, 절벽도 없습니다. 위험 요소도 없습니다. 그의 심박수는 정상, 고도 변화 없음, 속도는 0점, 마치 평온하게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점에서 영영 사라졌습니다. 가족이 신고했고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헬기가 주변을 선회했습니다. 드론이 투입됐습니다. 수색견들이 주변을 돌았습니다. GPS 좌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떨어진 물건도 없었고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의 스마트워치가 나무 가지에 걸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배터리는 70%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묘한 것은 그 시각 이후에도 심박수 기록이 몇 분간 정상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분당 72회, 평소와 다르지 않은 수치. 하지만 그 심장의 주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소리 없는 신호. 2020년 봄, 요세미티 북부 지역은 조용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줄어 숲은 더 고요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소의 수신 장비가 이상한 패턴을 감지합니다. 짧은 신호, 규칙적인 간격, 분명 SOS 패턴이었습니다. 누군가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지역의 신고나 실종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구조대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신호는 약했지만 분명 사람이 만든 신호였습니다.
구조대는 숲 속으로 2시간 동안 걸어 들어갔습니다. 기기는 계속 미세한 진동과 함께 신호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100m, 50m, 20m. 구조대원들은 대화를 멈추고 서서히 속도를 늦췄습니다. 신호는 명확하게 그 지점에서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신호가 끊겼습니다. 완전히 한순간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낙엽만이 조용히 깔려 있었고 작은 바람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흔적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위 표면에 작은 긁힌 자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속이 돌을 긁은 흔적. 누군가 급하게 무언가를 남기려는 듯한 짧은 시도. 하지만 그 흔적은 3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표시, 도중에 중단된 흔적,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 흔적을 남기기도 전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처럼. 4번째 이야기. 떨리는 나침반. 수색대원들은 요세미티에서 공통으로 경험한 이상 현상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나침반 교란입니다. 특정 구역에 들어서면 나침반의 침이 흔들립니다. 좌우로 떨리고 갑자기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심지어 360도로 빙 돌기도 합니다. 전자기 교란 현상이라고 보기에 너무 국지적이고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이상했습니다. 더 미스터리한 건 나침반이 흔들리는 지점들이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지점과 정확히 겹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원들은 말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서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무겁고 습한데 기온은 똑같습니다. 마치 공기 자체가 몸을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소리가 툭 끊긴다고. 숲의 자연스러운 소리, 바람,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 새 울음, 모든 소리가 갑자기 멀어지고 먹먹해진다고. 일부 대원은 그 공간에 들어서면 누군가가 지켜보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느낌은 오래 남았고 대원들 일부는 그의 이후 그 지역 수색을 거부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제랄드 가족. 2021년 여름, 한 가족이 요세미티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1살 아기, 그리고 반려견. 그들은 날씨도 좋고 길도 평탄해서 간단한 산책을 선택했습니다. 오전 10시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오후 3시까지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색대는 가족 모두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서로 다른 위치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약 5,080m 정도. 서로가 닿을 수 있는 거리.
서로의 목소리가 들릴 거리. 하지만 그들은 한 방향으로 함께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이는 열사병, 그러나 기온은 32도. 치명적인 온도는 아닙니다. 게다가 물병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거의 마시지 않은 상태. 보통의 등산객이라면 더위가 느껴지며 물을 최소 23배는 더 마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이상한 것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아버지가 찍은 사진. 어머니와 아기가 웃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평화로운 숲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진을 확대하며 뒤쪽에 형체를 알 수 없는 흐릿한 그림자 같은 것이 작게 보입니다. 조명 때문인지, 나뭇가지 때문인지, 사람인지, 동물인지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의 방향은 가족이 최종적으로 쓰러져 있던 그 방향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지도의 공백. 전문가들은 요세미티의 실종 사건들을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27명의 위치를 표시하자 점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점을 사라진 순간의 방향으로 연결해보자 하나의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실종자들의 마지막 이동 방향이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없는 지점, 트레일 지도에도 없습니다. 공식 지도에도 없습니다. 항공 사진을 확대해도 나무 그늘 아래 검은 얼룩처럼만 보입니다. 너무 작고 너무 흐릿해서 지형의 오차라고 넘길 법한 공간. 하지만 실종자들의 GPS는 그곳에서 멈췄습니다. 발자국도 그곳에서 끊겼습니다. 신호도 그곳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숲이 사람을 그리로 데려가고 그 이후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는 것처럼 누구도 그 지점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요세미티는 여전히 아름다운 숲입니다.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바람이 나무잎 사이를 지나가고 사람들은 평화롭게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그 숲 어딘가에는 지금도 작은 공백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소리 없이 사람이 사라지는 곳, 흔적 없이 발자국이 끊기는 곳. GPS는 멈추고 전화기는 켜져 있지만 주인은 없는 곳. 우리는 그것을 실종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어떤 에너지가 그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요세미티를 걷다가 나침반이 떨리고 공기가 무거워지고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진다면 그때는 뒤돌아 나오세요. 빠르게 뒤돌아보지 말고. 왜냐하면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지도의 공백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연쇄 실종 미스터리였습니다. 모두들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